가정법이랑 도치, 구문들, 주요 구문들이야.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내일 오면은 시험 볼 거, 테스트 볼 것들 너네 그러니까 뭐야? 저번 시간에 한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니? 우리 저번 시간에 그치, 오형식 다 정리 한번 했고, 그리고 또 뭐 했지? 우리 수동태 정리했지? 맞지? 수동태랑 시제 했잖아. 얘네들 싹 다 외워야 돼. 다 맞을 때까지 당연히 보겠지. 맞지? 그러니까 한 번에 잘 해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오늘 할 거. 오늘 가정법이랑 그 다음에 도치 구문 할 거거든. 얘네들까지 싹 다 외워온다 생각해. 알겠지? 내일은 테스트 보고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 거니까. 너네가 제대로 하면은 그치?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가정법. 일단은 우리가 if라고 하는 거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 if라고 하는 애가 굳이 따지면은 뜻이 일단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있으면 만약 뭐뭐라면 요 뜻 되는 거잖아. 만약 뭐뭐라면 이 뜻이 되는 건데, 자, 요 뜻이 될 때 얘를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애도 두 가지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로는 우리가 조건절과 그 다음에 가정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거야. 조건이랑 가정.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if라고 하면 만약 뭐뭐라면 근데 우리가 조건절이랑 그 다음에 가정의 의미가 된다라고 한 거지. 조건은 얘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얘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정법이라고 해서 글을 써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형태는 다 똑같이 if절로 시작을 해. 조건절이야, 조건절. if로 시작해서 그 문장을 쓸 수 있지. 자,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잖아. 그치? 내가 뭐 100점 너가 100점 맞으면 뭐 새로 나온 아이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현실 가능성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너가 100점 맞으면 아이폰 사줄 거야 이거지. 그럼 얘의 시제는 뭐야? 전체적인 시제는? 미래 시제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현재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너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뭐뭐 해줄 거야 이 의미니까. 맞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쓰면은 if you, 그냥 예시로 적어 놓을게. if you 그 다음에 뭐 will, 너가 뭐 하면 get 뭐 100점을 맞으면 이거니까. 100점을 맞았어. 너가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will buy 사줄 것이다. 너에게 무엇을? new phone 새로운 핸드폰을 사줄게. 뭐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는 어때? 100점 맞는다는 거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린 요렇게 일단은 글을 쓸 수가 있어. 조건절은 미래를 나타낸다. 자, 근데 우리는 조건 부사절일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일 때는 우리 무슨 시제를 못 썼지? 그치. 이 조건 부사절일 때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미래 시제 못 써. 그 말은 여기 if절에는 will get이라고 해서 미래 시제 들어가 있지. 근데 will을 뭐 해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조건 부사절의 문법적인 그 측면이 충족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너가 100점 맞으면 할 때는 will을 빼서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지? 응.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정법으로 내려갈 건데, 그러면 이제 가정할 때는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거지. 내가 새가 될 수가 있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쓰는 거야. 그러면 if I am a bird, 내가 새라면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뭐 I could fly, 나는 날 수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아까 if절 시제를 그대로 봐봐. if절만 집중해서 보면 아까 조건절일 때 미래 시제였던 애를 무슨 시제로 대신해서 썼어? 현재 시제로 대신해서 썼어. 근데 다시 한번 if절 똑같이 시제 똑같으면은 얘가 조건절인지 아니면 가정의 절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도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돼. 헷갈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자리에 무슨 시제를 대신하겠어? 과거 시제를 대신하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은 원래 미래 시제였는데 이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대신해 버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린 현재 시제였던 애는 더 앞당겨서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가정법을 쓰고 싶으면 과거 시제 못 쓰겠지? 또 그럼 무슨 시제를 써줘야 돼? 과거보다 더 앞선 거?
대과거, 그치. 과거 완료 시제로 우리는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과거 완료로.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린 여기에 am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여기 자리에는 was가 들어가줘야 돼. 근데 우리가 가정법일 때는 그냥 were를 쓰기도 하지. 그냥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가정법일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문장이 된다? if 절만 옆에 다시 쓰면 if I were a bird 이렇게 되는 거지. 가정법을 나타내고 싶으면. 자, 근데 if 절에 과거 시제가 적혀 있다는 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인 거야?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인 거야?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지. 맞지? 왜? 우리는 현재에 대한 가정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는 그러면 대과거 가정법. 얘는 그냥 형태만 여기다가 적고 넘어가자.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야?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선 아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은 무슨 시제로 써야 된다?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 시제가 하나씩 앞당겨졌으니까. 그래서 뒤엔 뭐가 돼야 돼? if 주어, had pp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 전에 had pp 써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써줘야 돼? 주어, 조동사 과거형. 그리고 뒤에는 have pp가 되는 거지. 왜? 앞에 had pp였던 부분이 조동사 과거형 뒤로 가다 보니까 have pp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해될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밑에 거 그냥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자, 만약에 if it were not for 이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 if의 시제가 were, 과거형이지. 그럼 이거는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고? 그치, 얘는 과거 시제라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고, 현재에 대한 가정을 우리는 과거 시제로 나타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는 뒤에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쓰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뭐야? If it were not for 이제 밑에서 볼 건데 이건 하나로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이 될 거거든. 그럼 뭐가 없으면 너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실패할 텐데 이거지. 근데 실제로는 현재에 너가 날 도와줘서 난 실패하지 않았어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If it had not been for야. 이번은 if 시제에 보니까 had pp 형태가 보이는 거지. 그치? if 절에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되는 거지. 과거 사실.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뒤에는 똑같이 조동사 과거형을 써주고 조동사 과거형을 쓰고 그 뒤에는 뭐를 쓴다? have pp 형태를 써준다 했지. 요 형태는 이제 암기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하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너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실패했었을 텐데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 된다. 오케이? 자, 가정법은 오늘 쭉 다 구문 또 볼 거니까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얘네들 똑같이 내일 빈칸 테스트 볼 거니까 외워야 돼. 얘는 엄청 중요해. 자, 무엇이 없다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 너의 도움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째 똑같이 써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고 돼 있지. 무엇이 없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돼 있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지. 근데 우린 과거 형태로 써줘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이야. 무엇이 없다면 아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 If it were not for 이거야. 이건 하나로 그냥 외워야 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얘는 무엇이 없다면 without이랑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무엇이 없다면 우리 without 명사하면 명사 없으면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얘랑 똑같은 게 뭐라고? If it were not for이라고.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if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 if가 생략이 된다. if가 이렇게 생략이 되면 그대로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를 해줄까? if가 생략된 순간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켜. 도치라는 건 뭐? 위치를 바꿔주는 거.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게 되는 거지. 두 개 위치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도 쓸 수 있다? were it not for 이라고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were it not for.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거. 자, 근데 여기 밑에는 그냥 이렇게 같은 의미인 거. but for이라고 하는 애도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으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뜻을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건 똑같아. 가정법 과거 완료 자리에도 여기 두 개는 but for이랑 without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 여기 자리는 그냥 but for과 without 자리야. 무엇이 없다면. 얘네는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상관없이 그냥 전치사로 그냥 써주면 돼. 달라질 거 없을까? 괜찮아?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 위에 거 채워보자. 얘네 두 개 채울까? 얘는 뭐 써줘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근데 가정법 시제에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는 뭐라고?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had, pp 형태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랑 똑같아, 형태. 여기서는 if it were not for이라고 해서 과거형을 써준 거고, 우린 여기에는 had pp를 써서 if it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if it 그 다음에 had pp인데 had에 대해서 had not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형태 been for 이 되는 거지. if it had not been for 이 될 거야.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 형태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if가 뭐 되면서? 생략되면서 뭐랑 뭐가 도치된다?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had it not been for이 되는 거지. had it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라고 써주면 얘는 무슨 뜻? 무엇이 없었더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꼭 외워줘야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 이란 뜻의 가정법이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면은 if 주어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야. 그럼 무슨 시제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가정법일 때 무조건 뭐를 써줘야 된다?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뒤에는 동사 원형이지. 이게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는 무슨 시제를 쓴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는 어떻게 생기는 거? 그치. had pp 형태. 자,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조동사 과거형은 똑같지. 근데 그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무슨 시제를 써서 나타낸다? 그치. have pp를 써준다. 이 형태 그대로를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맞지? 자, 과거 시제를 쓰는 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라는 거지. 괜찮죠? 자, 그리고 3번 보면 if가 없어도 가정 의미의 표현들이라고 해서 1번 보면은 뭐 provided, providing 2번에 suppose, 3번에 grant 이런 거 나와 있지. 얘네들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낼 거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영어 표현들을 지울 거야. 앞에 나온 단어 하나 빼고 앞에 철자 하나 빼고 지워놓을 거거든. 그럼 너넨 이거 외워와야겠지. 얘네들 외워야 돼.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야. 오케이? 지금 provided 나왔다고 제공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뜻이 뭐야?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요 1번 여기 표현 자리 뚫어놓을 거고 그 다음 요 예문 해석하는 것까지가 테스트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테스트 여기 있는 거 한 번씩은 해석해와.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제발 해주고요. 가정법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부정 표현이랑 도치까지. 오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 구문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다음 주 계약하면 내신 대비만 할 거고 그러면 이거 뭔가 다시 대비해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도 이건 근데 다 암기야. 알겠지, 재현아? 제 이름은 너 뭔가 힘들어 보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위에 6번까지는 다 외워줘야 되는 거. 괜찮아? 외워와라. 내일 시험 볼 거다. 너는 월요일에 시험 본다. 월요일 계약이야? 월요일 계약. 그럼 몇 시에 올 거? 몇 시에? 끝난 시간에 뭐예요? 7교시는 몇 시간 나온 거냐? 4시 반. 넘어서 40분이지. 어쨌든 끝나면 와. 자, 그 다음 거. 낮이 없어도. 안녕. 계약을 했네. 우리 뒤에 뒷장 일단 피고. 이틀도 뭐 주말이다.
그니까요. 소리도 쉬어. 소리도 쉬어 그날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부정 표현들. 우리가 낫이 없는데도 낫을 안 써도 얘는 부정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야. 오케이. 이 부정 표현들도 암기죠. 암기. 외워야 돼. 자, 그래서 더 라스트라고 했어. 더 라스트. 더 라스트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라스트 뒤에 어떤 명사를 써주고 그 뒤에 투부정사 형태. 요렇게 쓰일 거거든.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우리 쓸 수 있지. 뭐뭐 하는 요렇게. 근데 투부정사에 낫이 안 붙어 있어도 뒤에 나온 투부정사를 하지 못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뭐뭐 하지 못하는. 이것도 오늘 구문 한 번은 볼 거. 그래서 동사 하지 않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 그래서 낫이 없는데도 우린 이 표현을 외워놔야 너네가 해석을 제대로 하겠지. 이게 안 되면 해석이 반대로 될 거야. 맞지? 그래서 부정어들은 꼭 암기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anything but 하면 결코 뭐뭐가 아닌 이란 뜻인데 그걸 외운다기보다는 뜻을 외우기보단 네벌로 얘를 바꿔서 생각해 그냥. anything but은 지워놓고 anything but에다가 그냥 never과 같은 의미. 그럼 never 하면 뭐야? 절대 뭐뭐 아니다. 이거지. 그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고 밑에 nothing but이라고 하면 얘는 only와 같은 의미야. 오직. onl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free from, far from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명사로부터 free하다 이거지. 그리고 명사로부터 far 하면 무슨 뜻이야? far? 떨어져 있다. 그 말은 뒤에 나온 이 명사는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정말로 꼭 외워야 돼. 알겠지? 진짜 중요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는 진짜로 너네 나중에 수능 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너네가 해석을 할 때 명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명사로부터 멀어졌다 라고 해석할 표현이 아니 얘는. 그냥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다가는 명사 X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장이야. 자, 그 다음에 be yet to라고 할게. 자, yet이라고 하는 애는 부사. 얘 무슨 뜻이지? yet? 아직. 그치? 얘 부사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쓸 수 있지. 연결어. 부사로 쓰이면은 얘가 아직 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나는 아직 했다라고 하면 말이 좀 부자연스럽잖아. 맞지? 난 아직 못했어가 말이 되지. 그래서 우린 yet 이 의미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추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be yet to 하면은 아직 동사하지 않는다. 동사하지 않는다. 이 의미. 예시 들어가 있으면 얘가 그냥 부정의 의미를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근데 yet은 접속사로 쓰이면 이게 무슨 뜻이니? 그치, 그러나 라는 뜻도 있지. yet은 그러나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no longer. no longer 하면 얘는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뜻이거든. 더 이상 뭐뭐 않다. 이렇게 쓰일 거야. 자, 근데 요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라고 하는 요 표현 우리 이거 무슨 뜻이야? not A? not A가 보이면 너네 뒤에서 뭐를 찾아주려고 해야 되지? 그치, but B를 찾으려고 해야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A야 아니면 B야? B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니까 얘는 아니고 B야. 이거면 당연히 우리는 맞는 거를 잘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 no longer도 그렇게 쓰일 거야. no longer A, but B. 이 구조로도 쓰여. 그러면 우리는 B가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but이라고 하는 애를 엄청 줄여가지고 우리 요 세미콜론 그 해석할 때 보면 나오거든. 이 세미콜론도 이 but의 역할을 할 수 있어. not A, but B 대신 not A, 세미콜론 B라고도 적혀. 그러면 세미콜론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이 세미콜론 보면 여기서부터 별로 안 중요하네 해서 오히려 안 읽거든. 근데 만약에 이렇게 not A, 세미콜론 B가 있으면 세미콜론 앞이 중요한 거야? 세미콜론 뒤가 중요한 거야? 뒤가 중요한 거지. 자, 여기가 not A but B야. not A but B일 땐 어디가 중요하다고? but B가 중요한 거야. 근데 세미콜론이 but의 역할을 해줘. 그러면 당연히 다시 한번 not A, 세미콜론 B가 돼 있을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똑같이 but B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미콜론 뒤에가 중요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yond 그 명사인데 beyond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 뭐뭐? 너머에. 뭐뭐 너머에라는 거거든.
그럼 이 명사는 넘어서 버린 거잖아. 그러면 이 명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의 의미야. 이 부정어 꼭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해석할 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끔만 봐주면 될 거야. 얘네는. 자, 얘네 뜻들 외워주면 되고. 그 밑에 오늘 도치 구문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도치. 도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if가 생략이 되면 뒤에 뭐가 일어난다 했어? 주어 동사에 도치가 일어난다 했지. 도치라는 건 무슨 말? 얘네 두 개의 위치가 바뀐다는 말이야. 도치라고 하는 건. 자, 그럼 우리가 도치가 일어나는 6가지가 있어. 이 6가지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우리 뭐 할 때 도치 일어났지? 문장 맨 앞에 뭐가 들어가면 도치가 일어나지? 그치, 일단 1번 부정어. 부정어가 맨 앞에 갔다. 그러면은 도치가 일어났지. 또 뭐 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가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 오케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얘네가 맨 앞에 있으면 얘도 도치가 일어난다. 뒤에서 예문을 한 번씩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도 도치될 수 있어. 보어, 도치. 보어도 도치된다. 보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아까 봤던 거 처음에 가정법에서 뭐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했지? 그치. if가 생략될 때. 가정법. if 생략일 때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했었던 거야. 맞지? 가정법일 때 우리 도치가 일어난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o 동사 주어. 이 구문이 있어. so 동사 주어 아니면 뭐 neither 동사 주어. 요 구문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 줄 거.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여기 3번에 정리했던 보어 도치에서 나온 거거든. 보어 도치에서 우리가 그 so that 구문 기억나?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여기 사이에 형용사 오고 뒤에 대절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였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앞에 주어 동사가 있어가지고 이 보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가 있어. 그래서 이건 일단은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할게. 그래서 이거는 so 형용사 도치라고만 일단은 그 명칭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뒤에 한 번만 다시 예문으로 딱 정리할게. 오늘은 뭐 구문책 다 나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니 생각 안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종이만 제대로 일단은 끝낼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뒤에 도치들 예문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부정어 정리하기 전에 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번만 체크할게. 자, 요 예시에서 봤을 때, 요 예시를 볼게요. 요 예시. 이 예시에서 부정어 뭐가 보이니? 그치, seldom. 우리 seldom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야. seldom은 부정어. 자, 그럼 우리 아까 부정어가 어디로 나가게 되면? 맨 앞으로 나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라고 했지?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했어. 오케이, 도치가 일어날 거야. 자, 그럼 얘가 도치가 일어난 구문은 일단 seldom 문장 앞에 써주겠지. seldom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동사에 도치가 일어나 줘야 돼. 맞지? 주어 동사에 도치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는 I가 되는 거야. I. 맞지? 자, 그리고 여기 자리에 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동사를 보니까 so야. so. 보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되는 거지. 그치? 요 일반 동사는 어떻게 지 맘대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 그냥 일반 동사 의문문도만 생각해도 do you know?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아니 의문문을 만들 때 do you know라고 하지 know you? 이렇게 안 하잖아. 이상하잖아. 일반 동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린 이 동사 자리에 so를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자리에 뭐를 써주면 돼? 의문문처럼 do나 does나 did를 써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냥 의문문이라고 생각해줘.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는 so라고 하는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do, does, did 중에 뭐를 써줘야 돼? did를 써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뒤에 진짜 일반 동사 자리에는 so를 써야 될까? 아니면 원형인 se를 써줘야 될까? 원형을 써줘야지. 맞지? 뒤에 자리에는 so가 아니라 se를 써주는 거야. see. 여기 자리는 그러니까 원형이 들어간다. 이거지. 원형이 들어가게 돼.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써주는 거지 뭐. Such a beautiful scene 해서 뭐 굳이 팔 아프게 쓰지 말고 그냥 물결 쳐놓고 이 내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뒤에 주어 동사에 도치가 일어난다. 자, 근데 C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앞에 뭐를 써준다? do, does, did를 써준다. 근데 여기서는 so,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를 쓴 거지. 이해되겠지? 하고 뒤에는 무조건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다. 자, 근데 해석할 때는 어렵지 않아? 부정어들을 외워놓으면 우린 항상 부정어는 동사랑 연결시키지. 그치?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줘? 나는 봤다, 못 봤다? 못 봤다의 의미로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그럼 위에 부정어들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정어들은 꼭 외우세요. 꼭 다 외우라고만 하는데 외우세요. 월요일까지. 자, 1번에는 그냥 당연한 부정어들. 뭐 not, no, never, neither 얘네들 있겠지. 그냥 기본적인 부정어. 기본적인 부정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정부사라고 하면서 외웠던 애들. 뭐 있니? hardly. 얘네들. 뭐 있냐? rarely. 뭐? seldom. 그치. 아까 밑에 있었지? 그치. seldom. 또? 그치. scarcely. barely. 그치. 5개야. 내가 여기 그 테스트 볼 땐 옆에 4개 이렇게 적어놓을게. 5개 다 외워. 알겠지? 자, 그 밑에 거. 여기 자리는 부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애들. few. 하나 더? little. 얘네도 부정어야. 부정어. 그러니까 우린 부정어를 얘네를 보면은 그냥 뭐 한다? 부정어를 본 순간 우리는 동사랑 연결을 지어놔. 이렇게 체크를 해놔. 요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야. 동사 연결해놓고 동사 하지 않는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돼. 굳이 요 아이들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뭐 한다? 얘네들이 보이면 동사 연결 그리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다. 그게 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도치 할 때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거든? 올리도 우린 부정어로 봐. 맞지? 올리도 우리 부정어로 보지. 그래서 제어 이번 내신의 서술형이 그거였지. 그치? 올리된. 올리 나오면 얘는 부정어로 본다. 그래서 주어동사 도치 일어나지. 그래서 얘네 4개, 4종류를 이렇게 일단 나눠서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 부정어 도치 여기 동사 옆에다가 이제 적을 건데 옆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동사 종류가 비동사일 수도 있고 조동사일 수도 있잖아. 비동사이거나 조동사일 때는 얘네가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없어? 얘네는 있지. 생각해봐. Are you a student? 이렇게 해서 의문문 만들 때 You are a student야. 근데 얘에 대한 의문문 만들려면 비동사는 튀어나갈 수 있잖아. 그치? 비동사랑 조동사는 가벼운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가 도치 가능이야. 지네가 알아서 나가. 근데 아까 우리 무슨 동사일 때만 C랑 같은 일반 동사 같은 경우만 자기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얘는 지가 앞으로 도치를 못해. 뭐를 써줘야 돼? 두 동사를 사용해야 됐지. 두 동사를 사용해서 도치가 일어나야 돼.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2번. 장소도치. 자, 얘도 마찬가지 밑에 걸로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 도치. 자, 우리가 아까 장소를 나타내는 전차 플러스 명사, 부사구가 문장 앞에 오게 되면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는 in the forest, 숲에서라고 하는 요 전차 플러스 명사, 요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뒤에 the tree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안 되지. 다시 한번 도치가 일어나야 돼. 자, 그럼 도치 어떻게 일어난다? in the forest. 얘를 먼저 써야지. 어떠한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그럼 여기 남아있는 요 문장에서 동사는 뭐니? 동사. 그치? are standing. 얘가 지금 동사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린 여기에 지금
장소 도치가 돼서 뒤에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동사 자리에는 뭐를 쓰면 될 거야? are. 비동사는 지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R이 여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R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는 누굴 쓰고 그대로 the tree in fruit을 써주고 그리고 뒤에 남은 애 누구? 스탠딩 남아있잖아. 스탠딩은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또 도치가 일어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도치 구문들이 문장 속에 그냥 있으면 아, 얘 도치된 거네? 해서 주어 동사만 잘 찾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도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어 동사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 똑같은 내용이야. The tree in the fruit. 과일이 달린 나무는 stand, 서 있다. 어디에? In the forest. 그 숲 안에 있다. 이거지. 자, 여기서도 똑같이 in the forest라는 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문장 앞으로 보내고 싶어. 자, 근데 위에 거와의 차이점은 뭐야? 여기서의 동사는 뭐라는 거? stand라고 하는 일반 동사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만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이 일반 동사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stand와 같이 뒤에 목적어를 가져 안 가져? 스탠드? 안 가져. 그치? 스탠드는 목적어를 안 갖는 자동사거든. 일반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은, 목적어를 안 쓰는 동사들은 도치가 가능해. 도치가 가능하다. 아까 위에서의 C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얘가 혼자서만 튀어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뒤에 자기 식구들이 딸려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못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지 혼자잖아. 목적어 식구 없잖아. 그러니까 지 혼자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똑같이 in the forest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데 그럼 여기 동사 자리에 뭐를 쓰면 된다는 거야? stands를 쓰면 된다는 거야. 그치? stands를 쓸 수 있는 거야. 하고 뒤에는 똑같이 the tree in fruit 해서 주어구 적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어쨌든 어법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풀어야 될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어법 문제를 풀게 돼. 어법 문제에서 거의 반 이상의 꼭 나올 건 뭐? 동사 수일치 문제 꼭 나와. 근데 너네 도치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너가 주어를 forest로 잡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답이 틀릴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도치 괜찮지? 자, 세 번째. 보어 도치. 보어 도치. 자, 보어 도치도 똑같아. 자, 지금 이 문장 볼게. The man 하고 뒤에서 who라고 해서 수식해주고 있어. 맞지?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있으면 빨리 뒤에서 뭐를 찾아줘야 돼? 동사 찾아줘야 돼. 여기서 진짜 찐 동사는 뭐야? are. 그치? 왜? 우리 who 접속사에 대한 동사는 love. 그리고 찐 동사는 are.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 are 앞에서 끊어줘야지. 자, 그러면 그 남자는 are happy. 뭐하다? 비동사 뒷자리는 무조건 무슨 자리다? 보어 자리다. 그치? 행복해 라고 해서 보어가 왔어. 자, 그럼 여기서도 보어 도치지 이번에는. 보어라는 건 뭐야? happy. happy 문장 앞으로 튀어나갔네. 그럼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뒤에는 주어 동사의 도치. 주어 동사 위치 바뀐다. 자, 여기서 보니까 동사 뭐 쓰여 있어? are. 맞지? 그럼 그대로 are 뭐 해주면 돼? 앞으로 보내주면 되고. 뒤에 자리에는 the man 이라고 해서 쭉 주어 써주면 끝. 주어 동사 도치. 해석할 때는 남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봐주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보어 도치라고 하면 원래 구문은 주어 동사 보어였겠지. 맞지? 그러면 이때 적혀있는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얘도 목적어 가져 안 가져? 안 갔지. 목적어 안 가는 얘도 자동사일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자리에 만약에 동사 뭐 become이란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지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맞지? 왜?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까 so that 도치 있다고 했지. so that 도치.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so that의 의미가 뭐야? so 형용사 부사 대절. 예. 무슨 의미? 너무 뭐뭐해서 그치 뭐뭐하다 이 뜻이지. 그치?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so such that이라고 있어. so도 쓸 수 있지만 such도 쓸 수 있거든.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였지? so는
명사랑 같이 못 쓰는 거. 근데 서치는 아이고 이거 내가 여기 못 썼다. 여기 채워주세요. 서치는 형부 뒤에다가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 있어줘야 돼. 요게 차이점이야. 해야 되겠어? 쏘는 뒤에 형부 끝. 서치는 뒤에 명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부산 지워줘. 부산 지워야 돼. 왜? 당연히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형용사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쏘 형부 대절 또는 서치 형명 대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뜻은 뭐다? 둘 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두 문장에서 먼저 일단 만들어 볼게. 일단 밑에 거 먼저 보자. She was so tired. 이거도 익숙한 문장이 so that 구문이 일단 보여. 맞지? 자 그럼 그녀는 너무 뭐해서? 그녀는 was so tired. 너무 피곤해. 그래서 she fell asleep. 그녀는 잠에 들었어. right away. 바로 잠들었다. 이 뜻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아까 방금 3번에서 했던 보어 도치랑 똑같은 거거든. 여기서 보어잖아 또 tired도. 근데 so tired라고 해서 so는 tired를 수식해주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so tired가 같이 튀어나가. 근데 얘 보어잖아. 보어 문장 앞에 가면 뒤에 뭐가 일어난다고? 도치 일어나. 그럼 뒤에는 다시 한번 동사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뭘 쓰고? was 쓰고 뒤에다가 she를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가 남아있는 요 대절을 쫙 적어주면 끝. 그러니까 우리는 so tired에서 형용사가 먼저 나왔네? so가 있네? 그럼 빨리 뒤에서 뭘 체크한다? 대체크해준다. 요거야. 이렇게 구문, 이렇게 도치되는 구문이 있다. 요거. 해석은 똑같지? 그녀가 so tired, 너무 피곤해서 대절하다. 해석 똑같이 돼야 돼. 이해돼? 자, 그 위에 거. 이번에는 search 한번 볼게. search. search는 뒤에 뭐 온다고? a lot of 하나로 무슨 뜻? 많은, many란 뜻이지, 그치? a lot of 많은. 그 다음에 뒤에 뭐 온다? 명사 온다. 그래서 search는 뒤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search, 형명, 대절. 해석은 어떻게 한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석은 똑같아. 이해될까? 자 그러면 그들은 뭐 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그치? 그것을 끝낼 수가 없다. 많은 음식을 다 못 먹겠어. 이거야. 자 근데 여기서도 요 서치어 형명이었던 요 서치어 형명 부분이 그냥 문장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될까? 서치어 형명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서치어 형명 부분이 그냥 튀어나가주는 거야. 이렇게 다 같이. 얘는 짝꿍이니까. 하고 뒤에는 동사 주어 써줘야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아까 이 make는 자동사 아니잖아. 뒤에 음식이라는 목적어 원래 가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동사 자리에는 make라고 튀어나가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두 동사 did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they 그리고 뒤에는 made를 쓴다. make를 쓴다. make를 쓴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또 도치가 일어나. 그래서 도치 구문이 많다. 괜찮죠? 네. 어려워. 내가 생각해도 가정법이랑 도치를 한꺼번에 넣은 게 힘들긴 하거든. 그럼 아까 그 메이크업 끝나고 뒤에 바로 대절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if 생략 도치. if 생략 도치. if가 생략되면 가정법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 도치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if절 볼게. 여기 if절 보니까 시제가 뭐? were 과거형이네. 과거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고? 그치. 우리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일 때 과거형을 쓴다. 이거지. 자 그래서 현재 사실 가정일 땐 과거형을 쓰고 if절에는 자 그리고 주절에는 무조건 뭐부터 써줘야 돼? 주어 뒤에 뭐가 와야 돼?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돼. 조동사의 과거형을 꼭 써줘야 돼. 주절에는. 그리고 우리는 요 과거 가정법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if절에 had pp가 적혀있네. if절 had pp. if절 had pp. 자 그러면 이거는 시제가 과거 완료고 과거 완료라는 건 무슨 사실에 대한 가정? 그치.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자 이번에는 주절로 가게 되면
주절에는 일단은 주어 뒤에는 무조건 뭐부터 써주고 조동사 과거형 얘는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뒤에는 동사 have pp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였지. 맞지? have pp 만드는 거였어. 가정법 아까 했던 거. 자, 근데 무슨 도치가 일어난다? if가 생략이 됐을 때 도치라는 거지. if 생략되면 뒤에 주어 동사였던 애가 어떻게? 동사 주어로 바뀌잖아. 그러면 were, we, here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이거지.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한번만 해볼게요. If he had invested in stocks 라고 하면 스톡이라고 하면 무슨 주식이지, 주식. 그래서 그가 주식에 투자했었더라면 이거야. 주식에 투자했었더라면. 근데 이때도 if 생략됐네. 그럼 뭐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had가 튀어나가겠지, 그치? had만 튀어나가. 조동사의 역할이니까. had가 튀어나간다. 그래서 had he invested in stocks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 좋지.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도치. 우리 아까 so 동사 주어 도치야. so 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 so 동사 주어라고 하면 주어도 역시 그렇다. 이 의미. 주어도 역시 그렇다. 밑에 neither nor이니까 얘는 아까 부정어였지. 그러면 주어도 역시 그렇지 않다. 부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의미야? 피터는 갖고 있어. 귀여운 검정 그 개를 갖고 있어. So do I라고 했으니까 뭐도 역시 그렇다? 나도 역시 그래. 나도 역시 그렇다는 건 나도 역시 뭐하다는 거? 개 갖고 있어. 이거지. 밑에 나는 이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에 nor did the kid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도 역시 그렇지 않아. 뭐하지 않아? 많이 좋아하지 않아. 의 의미가 되는 거야. 부정의 의미일 땐 neither. 그 다음에 긍정의 의미일 땐 so를 써서 나타낸다. 이해될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앞에 동사가 has라고 하는 일반 동사였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니까 아까 일반 동사면 우리는 두 동사를 써서 나타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so 동사 주어일 때 앞문장에 주절의 일반 동사이면은 우리는 두 동사를 써서 나타내 주는 거고 비동사나 조동사일 경우에는 지네가 앞으로 지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그냥 예를 들어 이거야. I was tired. 나는 피곤했다. 근데 그녀도 역시 그랬다 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뒤에 그녀도 역시 그랬다니까 so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순으로 써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녀도 역시 그랬다니까 주어는 she가 되는 거지. 근데 그랬다라는 요 표현을 동사 뭐를 써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써야 될까? 앞에 나온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요 말. 자, 그럼 우리 아까 여기서는 has라고 하는 일반 동사였으니까 우린 뭘 썼어? do, does, did를 썼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동사야? 나는 피곤했다라고 하는 비동사지. 그럼 여기 자리도 무슨 동사 써줘야 돼? 비동사를 써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녀도 역시 그랬다 할 때는 so was she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그도 그렇다 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so 동사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 자리는 he가 들어가겠지. 여기 동사는 뭘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can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여긴 조동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can이 들어가. 이해돼?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여기가 do가 될 수도 있고 was가 될 수도 있고 can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다. 여기까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고생했어요. 단어까지만 보고 쉽게 쉰 다음에 구문할게. 단어. 자, 괜찮아? 자, head. head라고 하면 얘 무슨 뜻이니? head. 머리. 그리고 얘 동사로 무슨 뜻일까? 뭔가 머리. 앞장서다, 그치? 향하다. 향하다. head라고 하면은 향하다. decision이라고 하면 뭐지? decision? 그치, 결정. 얘의 동사형, 결정하다는 어떻게 되는 거? 그치, decide. 자, 그 다음에 밑에 thank you 하면 뭐? 고맙다 이거잖아. thank A 하면 뒤에 전치사 짝이 있어. 뭐?
for. 그치, for. for. 자, 그럼 뭐라 했어, 아까? 알겠어. 자, A에게 B 때문에 고마워. B에 대해서 고맙다. A에게 B에 대해 고마워하다. 이 의미야. 고마워하다. sacrifice가 뭐지? sacrifice? 그치. 얘는 희생하다. 어떤 희생물 명사도 돼. 그냥 희생. potential. 그치. 잠재적인 형용사. 잠재력. 얘는 명사도 돼. 잠재력. 명사형 꼭 알아줘야 되고. tremble. 그치. 떨다. 다리를 떨다 할 때 떨다. tremble. steal. 그치. 얘 부사형, 형용사형 외워야 돼. 여전히 부사로 쓰일 때는 얘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 될까? 여전한? 남은? still. 뭐 있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차분한? 차분한. 약간 조용한, 고요한. 차분한, 고요한. 그래서 뭐 the river is still 이라고 하면은 그 강은 고요하다. 이럴 때 still 쓸 수 있는 거지. pursue라고 하면은 그렇지. 추구하다. 그다음에 reckless. reckless 하면은 얘는 무모한. 무모한. so A as to V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형용사 뒤에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 할 만큼 뒤에 동사 할 만큼 형용사 한 이렇게 쓸 거야. 동사 할 만큼 형용사 한. 자, 그다음 hydroelectric이라고 하면 무슨 뜻 될까? 이거니 뭐지? 수력. 수력 발전 이런 거지. imprudent. prudent는 신중한. prudent 신중한. 그래서 임이 붙었으니까 내용이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신중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신중하지 않은. wander. 그치. 돌아다니다. belong to 하면은 그치. 뭐뭐에 속하다. progressive. 그치. 점진적인. 돌아다니다. 예, 속하다. 점진적인. achieve. 그치. 성취하다. presume. 그치. 가정하다. 얘랑 동의야. 또 뭐도 쓸 수 있다? 그치. assume. 얘도 가정하다. 이런 거지. goodness. 장점? 우리 good 하면 얘가 선 이런 뜻도 있어. 선. 진짜 착한 거. 그치? 그 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선함. 그 선. 그 다음 incapacity라고 하면은 우리 capacity가 뭘까? 우리 capable이 뭐지? capable? 그치? 가능한. 할 수 있는 이거야. 그러면 capacity라고 하면 얘는 할 수 있음이거든. 능력? 그럼 이거는 incapacity니까 무능력. 그치? 능력이 없는 거. 무능력. 무능력. 자, 그 다음 repetitive라고 했으니까 repeat에서 온 거거든요. repeat이 뭐야? repeat. 그치? 반복하다지. repeat. 반복하다. 그거에 대한 지금 형용사 형태. 형용사 형태. 그러니까 얘 뭐 되는 거? 나 왜 이렇게 써? repeat 쓸 거면은 반복적인이 되는 거지. 반복적인. 자, 그 다음 excel. 뭐? 가속화하다. 그거는 accelerate. excel이라고 하면 얘는 발휘하다. excel 발휘하다. accelerate는 가속화하다. certain이라고 하면 그치. 특정한. cope with 어울리다. cope with, deal with 이런 거 다 다루다. 그치. 다루다. 대처하다. 이런 뜻이야. 다루다, 대처하다. expect. 그치. 기대하다. 오케이.